자,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앞서 있어서 저 상승은 뭐 흥하해운이라든가 뭐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 중동 이슈죠. 자, 중동 전쟁 테마 이슈 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밀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업황 중심의 해운주들 반등이 일어나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정체기를 한참 보내다가 주가가 빵 하고 뚫고, 그래서 최근 이 박스를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펜오션처럼 이제 벌크선을 주력으로 하던 회사였는데요. 자, 볼까요? 선박관리 뭐 등등등등등등 해상 화물 운송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기 운송 계약이 많이 늘어났네요. 최근에 철광석, 천연가스, 원유, 그렇죠? 철광석, 카페, 벌크선이 뭐 하고 있는 회사인지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천연가스, 원유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벌크는 아니고요. VCL 유조선 있잖아요. 아니, 간단하게 유조선, 이제 그런 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자원들을 넘기는 자원들을 운송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종목을 예전에 과거에 저 중국 슈퍼랠리 나오던 그 시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시세를 보였던 당대 최강의 종목이었었죠. 제조업 경기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그게 아니고, 자, 오늘의 이슈는 대한해운이 VLCC 방금 전에 봤던 그 유조선이에요. 우리 뉴스 보면은 기름 유가 뉴스 할 때 보면은 저 바다 위에 이따만한 큰 배 이게 떠다니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 화면에서, 자료 화면에 그 배 말이에요. 그 배입니다. 지금 그 배를 지금 매각하기로 했는데, 그 매각하고 이익이 생기는 규모가 엄청나다.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대인데 매각 차익이 2,700억, 엄청나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익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돈 들어오는 이익이 아니라 일단 뭐 규모가 크니까, 규모가 이제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체만 가지고 보면 뭐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보여요. 좋은 내용으로. 그래서 원래는 이걸 장기 계약들 종료, 이 대형 유전선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써요. 뭐 한 20년씩 이렇게 계약 맺고 쓰는 거거든요. 10년, 20년씩. 그 이후에 이제 잠깐 스판 영업이라는 거는 이제 저렇게 장기 계약 운송을 맺고 고정적으로 노선을 잡아가지고 이제 중동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정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장기 운송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 해운에서 KSS 해운입니다. 그래서 일반 해운주하고는 주가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놨다가 이제 넣어두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땜빵 대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수요가 확 늘어나 가지고 뭐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끌어들이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 대형 유조선 혹은 초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이제 거기다 쓰기에는 좀 뭐 그렇죠. 그런 데다 쓰기에는 이 큰 거를, 이 자산 등재되는 걸,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이건 스판 영업용이기 때문에 얘를 판다고 해봐야 여기서 줄어드는 거는 85억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내용이 좋습니다. 보기에는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쭉 올라 들어가요. 자, 그럼 시세하고 별개로 관련해서 예전에 같은 대한자가 붙은 회사, 이게 일시적 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시적이나 일시적 비용 같은 경우에 대한전선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회사죠. 굉장히 망해버린 회사의 대표로 꼽는, 그렇죠? 얘 같은 경우가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갈 때요, 바로 지금 우리 기관들 증권사에서 연락에 얘기하고 있는 밸류업,
밸류 업 기대감 PBR 사기극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대한전선이다.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뒤로 이제 금융 위기 국면 다가오고 업황 박살나고 실적 적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때 들어왔던 이 시기에 무더기로 인수를 했던 이 자산들 같은 경우는 다 팔았다. 이 밑에 가서 다 팔았다 그랬죠. 그게 다 팔아서 돈이 들어와. 그 돈 들어오면 뭐 할 거냐고. 신세계건설 어저께 그래서 자본금 확충 이거 가지고 주가 빵 올랐죠. 그 자본금 획득해서 뭐 할 건데 적자 메꾸면 끝인데 그 이전에 GS건설 회사채 기관들 대규모로 뒤통수 쳐가지고서도 회사채 2조 원을 발행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 할 거야? 그 뒤 3년 연속으로 적자 나면서 그 2조 원 다 까먹고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일회성 이익이건 일회성 비용이건 이런 것들은 그렇게 원래 중요시하게 여기질 않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매년 4분기는 항상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해서 성과급이죠.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서 대부분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은 언제나 예상을 하회하게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 일회성이고 원래 그렇다는 걸 시장 모두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대한해운으로 되돌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하고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여기서 차입금을 줄여줄 수 있고 재무구조 개선. 어저께 나왔던 신세계건설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죠. 재무구조 개선. 여기서 문제. 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자, 이제 해운업황이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앞서도 지금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 해운업황이 예전 이 대한해운이 저 완전 미쳐 날뛰던 저 때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면, 해운업황이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면,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될 이유가 없죠. 네. 왜 팔아 이거? 배 계속 돌려야지. 이제 그래서 저런 주문 오다 들어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오다 들어오게 되면 배가 없는데 그럼 배 다시 용선 계약 맺어가지고 배 빌려와가지고 운송해야 돼요. 배 빌려와서 배를 빌려와서 운송해야 된다는. 즉 말하게 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앞으로 크게 이게 자인하는 셈이 돼버리게 돼요. 반대로 보면 이게 시각을 바꿔서 보는 겁니다. 해운 업황이 최근에 좋다고 나왔어. 저희도 이제 업황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해운 업황이 좋아.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걸 팔면 안 돼. 이걸 왜 파는 거야? 이거 팔고 그러고 빌려와서 하게? 10년도 안 된 거네요. 아직. 완료도 안 됐고요. 2006 완료될 전망이었던 장기 계약에 투입됐던 사우디아라비아 선주한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 당기순이건 그래서 이게 늘어날 거다. 이건 늘어나면 뭐 할 거냐고. 자, 이렇게 해서 꺾이거든요. 이거 업황 지금 꺾인다라고 추정을 때리고 있어요. 꺾인다라고. 내년 그 다음에 꺾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걸 판다라는 건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즉 정점, 올해가 정점, 피크아웃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자인해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에는 올해가 실적 정점이야, 우리 피크아웃이야, 이걸 자인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종목에서도 이런 식으로 관점 바뀌는 종목들 굉장히 많죠. 자,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그 앞으로 예를 들자 그러면 그 앞에 먼저 나왔던 종목들 보죠. HMMM 이제 조금 다르죠. 이거는 컨테이너선이니까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내년엔 뚝 꺾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돌아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저걸 두고 이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더 나아질 것이다, 뭐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페노션 같은 벌크 선수예요. 대한해운하고.
대한항공 같은 이제 벌크 이제 자원 운송 중심인 펜오션 같은 경우에 자 여기는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펜오션은 대한해운은 우리는 이렇게 보면 배를 팔아버려? 이거는 우리는 지금 운송계약이 저라서 이 배를 쓰는 용도에 있었던 GS 칼텍스하고 이런 쪽에 이제 장기 용선 계약이 끝나고 우리 실적 나빠져요라고 자인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나왔을 때 덮어놓고 액면대로 보고 흥분들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바꾸건다거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